자, 2018년도 11월 5일 코인업TV 2부 방송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소리 테스트 후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인업TV 2부 방송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부에서 살펴볼 주요 내용 중에 하나는 비트코인 캐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비트코인 캐시입니다. 지난 방송의 마지막이 오늘은 5일이니까 11월 2일이죠. 11월 2일날 제가 방송 중에 9시하고 10시 방송이었으니까 그때 방송 직접 보셨던 분들은 제가 딱 찝자마자 오르고 있을 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오르지 않아서 이제 말씀드릴 딱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막 이제 그때로 오르고 있었죠. 우리가 방송에서 짚었던 그리고 유료 서비스를 받으신 분들이 이제 주로 매수했던 가격대 가장 저점이죠. 50만원이 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아무리 못해도 52만원 넘지 말자 라고 얘기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가격이 이제 천정부지로 솟고 있어서 업비트에 이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코인들, 비트코인 캐시만 오른 것은 아니지만 가장 많이 그리고 비트코인과 저항하면서 가격에 탈비트와 움직임을 가장 강하게 보여줬던 것이 바로 이 비트코인 캐시다. 배경에 대해서도 이제 쭉 말씀드렸어요. 비트코인 캐시가 현재 다시 한번 작년과 같은 해시 전쟁에 지금 돌입해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우지한 쪽 진영과 또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만, 그러니까 완전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또 한쪽에서 이제 크레이가 지금 굉장히 싸우면서 이제 이제 비트코인의 실제 운전대를 누가 잡을 것이냐, 그리고 비트코인과 더불어서 비트코인 캐시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어떤 식으로 앞으로 패치를 해나갈 것이고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서로 입장 차이가 완벽하게 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해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투자자인 입장에서 우리들이 어차피 올해 연말에 작년과 같이 비슷한 시점이죠. 장세가 회복돼서 뭔가 역시 연말에는 오른다라고 하는 장세가 펼쳐지더라도 제가 거기에 속거나 또 우리가 절대로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은 그런 시기와 겹쳐서 그런 장세가 펼쳐진다고 해서 작년만큼 또는 작년의 가격을 되찾아가는 것은 절대 기대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장투적인 관점에서는 이러한 해시가 어떻고 해시 전쟁이 어떻고 해시 전쟁에서 누가 승리하면 어떻게 비트코인이 캐시가 변할 것이며 가격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는가, 저는 그 정도는 분석할 필요가 있겠지만 일반 투자자들은 장투를 하는 게 아니시라면, 즉 가치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라면 비트코인 캐시를 좋아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되고요. 정말 장기적으로 가져갈 게 아니란다면 제가 올해 연말은 이런 특성 때문에 단타나 스윙 중심으로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 정말 여러 번 말씀드렸고, 역시 방송에서 소개하는 것은 이러한 방식으로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전혀 해시 전쟁의 승자가 누군지 중요하지 않고 그 전에 수익을, 누적 수익률을 얼마만큼 뽑아서 어느 시점에 매도를 할 것이냐. 이미 80%는 성공했죠. 가장 좋은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요. 맞습니까? 어차피 이미 다 익절 구간입니다.
이쪽 구간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누적 수익률을 높여가는 것, 그것도 역시 분석을 해서 어디까지가 매도점인지를 이제 잡아 나갈 것이지만 누적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자리에 진입하는 게 중요한데 이건 이미 됐기 때문에 이미 다 성공한 상황이죠. 방송 보시고 따라 들어가신 분들도 다 수익을 좀 보고 계실 겁니다. 매도를 지금 굳이 서둘러서 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여전히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일단 비트코인 캐시의 이러한 하드포크 일정이 연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지한도 또 여러가지 또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안티가 또 많죠. 11월 15일 날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1월 15일.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열흘인데 평일 주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15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11월 10일과 11월 11일 이 두 날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이때 주말입니다. 이제 이번 주 주말이 되겠죠. 이번 주 주말이 됐을 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12일까지도 12일은 아니군요. 10일과 11일 11월 9일부터 요 3일 정도를 기점으로 잡아서 매도점을 염두하면서 가격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다음에 투자자들한테 어떤 자극적인 어떤 요소들을 계속 만들어내는지 이런 것들을 봐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서도 물론 제가 틈틈이 비트코인 캐시를 언급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옆에서 제가 이제 쪽집게처럼 이제 매도점을 잡아주고 이러는 것은 이제 유료 회원분들한테만 진행될 예정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정회원 서비스를 많이들 신청하시고, 그다음에 무료 방송은 무료 방송대로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비트코인 캐시가 이 가장 큰 고점을 찍었을 때가 66만 원이라고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여기까지가 딱 여기까지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비트코인 캐시만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조정이 발생하는 것, 조정은 당연히 발생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정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뭐 나쁘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조정인데 이 이후부터 발생하는 현재까지의 비트코인 캐시의 움직임은 비트코인 캐시만의 독자적인 움직임이라 보긴 어렵고, 다시 비트코인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와서 탈비트와 움직임을 멈추고 비트코인의 영향을 받으면서 시세가 형성되고 있다. 가장 베스트는 언제나 해시 전쟁을 통해서 만약에 작년과 같은 것은 일어나기가 어려울 거예요. 비트코인의 가격을 단 한 단체, 집단, 비트메인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낮추고 억제하고 비트캐시에 대한 메리트를 증가시켜서 홍보하고 마케팅해서 비트코인 캐시의 가격만 올리는, 그게 이제 제가 예전에 성공했던 37대부터 시작해서 283으로 끝났던 비썸 사태가 발생했었던, 뉴스에도 많이 나왔던 그 가격이 발생했었던 게 그 당시에도 이런 해시 전쟁이었거든요. 그때와는 이제 좀 너무나 다른 것이, 일단 우지한 측이 이것을 다시 똑같이 하기에는 그때보다 더 많은 자본이 필요죠. 더 많은 자본이. 근데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선물 시장이 본격화됐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을 이렇게 비트코인 메인의 주류의 사람이 아니라 비트코인 캐시의 주류 사람이 이것을 위해서 비트코인 가격을 억제하는 물량을 좀 푼다고 해서
되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전혀 영향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뭐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져야 뭐 비트코인 캐시가 오르는 것 같은 모습들이 작년 8월, 10월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런 모습은 연출될 거라고 보지 않고 있고요. 그냥 가장 좋은 것은 비트코인도 우리는 지금 비트코인 캐시에 투자를 하고 있고 비트코인 캐시의 가격에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역시 비트코인의 가격이 웬만하면 횡보가 제일 좋고요. 내지 그냥 같이 올라가는 것, 커플링이 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커플링 효과를 타도 괜찮고요. 정말 좋은 거는 횡보를 하는 건데 비트코인도 지금은 이제 조정세에 들어왔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읽어드린 추세대로 상승회복을 했고 계속 앞으로도 6,800달러 시기의 문제일 뿐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6,800달러에서 7,000달러를 빨리 되찾는 반등세가 연출이 언제든지 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좀 잘 주시를 비트코인의 가격을 주시하면서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 캐시는 매도점이 이제 최대한 뽑아왔을 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이론적 가능성은 굉장히 무궁무진하지만 여러분들이 모르겠습니다. 투자를 직접 하시고 또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 또 기대치가 남다르겠지만 현재와 같은 추세 속에서는 더 큰 엄청난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일단 열려있는 것은 80만원까지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상, 즉 막 100만원은 넘겠지. 비트코인 캐시인데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는다. 가능성이 보이지가 않고 지금 그걸 논할 단계 전혀 아니죠. 80만원도 안 됐기 때문에 70만원, 80만원대가 또 중요한 이유가 전통적으로 비트코인 캐시의 역사도 물론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작년부터 있었으니까요. 아주 오래된 건 아니지만 이 시총 4손가락 안에 드는 비트코인 캐시 히스토리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매수 물량들이 많이 들어갔던 전통적으로 들어갔던 구간이 바로 이 70대와 80대입니다. 근데 지금 어차피 66만원까지 왔기 때문에 슬슬 그래서 저항을 받는 거죠. 70만원과 80만원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작년에 투자한 사람 말고도 올해에도 많이들 매력적인 가격, 저점으로 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고점 대비 8분의 1 가격이니까요. 매력적인 가격이면 틀림없었지만 추세의 반영이 서로 맞지 않으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물려 있었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저항선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올라가기에는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매도를 할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저항이 이제 심해질 수밖에 없는 위치까지 왔다. 그래서 뭐 100만원, 이것도 유명한 저항선이 비트코인 캐시는 100다음 120이죠. 100만원, 120원, 그리고 또 160만원도 100만원, 120만원, 160만원, 그리고 180만원, 200만원, 230만원 선으로 비트코인 캐시는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들, 저항선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바라보기에는 너무나 가능성이 낮고 일시적인 상승세, 그러니까 비트코인 일단 횡보를 하거나 같이 상승을 해줘야 되고 이제 우지안하고 비트메인 속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해시 전쟁이 결국에는 지속 가능한 결과물로 방향이 이어져야지만이 100만원 넘고 그 이상을 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 시간적으로 여유는 많이 남아있지만 이번 주가 단타 또는 스윙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번 주가 이제 마지막 매도 여부를 결정짓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크게 바라보지 않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부터 횡보 내지 조정 후에 올라간다고 한다면 80만원까지는 열려있다 가능성이. 근데 그 이유는 이제 아직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제가 평일날 매일매일 이제 방송을 하면서 변화점이 있으면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살펴볼 차례인데
예전에 그려놨던 차트의 그 삼각 서클이 다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단기적인 또 조정, 어떤 뭐 악재가 있어서나 뭐 문제가 될 게 아닙니다. 전혀 그냥 빠질 때 그냥 빠져주는 거라서 큰 대세에 영향이 있는 뭐 비트코인의 하락은 아닙니다. 그런 이제 조정 구간에 지금 들어와 있고 다시 곧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 비트코인의 삼각서클 트라이앵글을 보시면 자, 이제 이 서클을 잡아드린 이유가 바로 이 포인트였죠. 여기부터였습니다. 앞으로 비트코인이 어떤 식으로 방향을 갈 것이냐. 추세는 제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어쩌고 됐는데 문제가 없고 결국엔 다시 7,000달러 향해 가겠지만 어쨌든 가격의 낙폭이 너무 커져버렸기 때문에 다시금 6,800달러부터 뚫어줘야 되는 조건이 하나 더 생긴 상태로 6,800달러와 7,000달러를 향해서 나아갈 것이다. 이거에 대한 추세는 제가 이미 크게 말씀을 드렸고 짧게 봤을 때 이 동그라미가 켜져 있는 이 시점부터 과연 비트코인은 어떻게 여기 네모난 지점 여기서부터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에 대한 예상 범위를 제가 서클로 잡아드렸고 실제로 트레이딩 뷰에 지금 이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결과값을 보시면 이제 서클 안에서 완벽하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서클이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하고 제시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도 무난하다. 지금도 뭐 큰 걱정이 되는 상황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바뀐 점이 있다면 원래 있던 6,300달러는 지지선이었지만 온전한 지지선이 아니라 임시 지지선이었죠. 그 지지선이 사실 없는 거나 마찬가지긴 하다. 그래서 임계점 6,000달러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 이론적으로. 가능성은 제가 분명히 반송해서 못 박아서 6,000달러까지 내려갈 가능성은 이제 낮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삼각 서클 안에서 반등을 하는데 성공을 하면서 지지선 자체는 6,300달러보다 상향이 됐습니다. 6,400달러 선이 현재의 지지선이고요. 임시 지지선이 아니라 여기는 온전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지지선이 되어서 상향돼서 6,400달러에 지금 지지선이 깔려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지선이 깔리면 뭐가 좋다?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반드시 기계적 반등으로 튀어오르는 구간이 이제 지지선의 역할이죠. 그걸 기대할 수 있는 위치가 없었는데 또는 너무 약했죠. 임시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지지선으로 봐도 좋다라고 하는 레벨이 6,400달러에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추세는 여전히 바뀐 게 없이 그대로 좋기 때문에 6,800달러와 7,000달러를 향해서 가는 것은 변함이 없고요. 다만 지금부터 방송이 끝나면서부터 계속적으로 하락 압박을 받는 매도 구간에 계속 진입을 합니다.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장기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또 흐르는 듯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요. 흐르더라도 지지선 부근에서 반등을 하면서 그걸 매개체 삼아서 6,800과 7,000을 향한 움직임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역시 이번에도 예상 범위를 당연히 서클로 잡아볼 수가 있겠죠. 이런 방향으로 이제 다시 또 이 구역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움직임 자체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위험한 추세로 보인다거나 그런 것들은 전혀 없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하고 싶던 비트코인 누적 수익률 날 때까지 아니면 나고 있다면 늘려나가는 방식이 좋고요. 사토시 마켓이 생각보다 빨리 죽지는 않았지만 연장 많지는 못하죠. 하지만 점점 그 펌핑이 이루어지는 주기가 더
안 많아질 거기 때문에 BTC 마켓보다는 점점 다시 원화 마켓에 이제 집중을 계속 하시라, 이 말도 제가 계속 드리고 있고, 자, 원화로 비트코인을 사는 것과 알트코인을 사는 것, 그것을 이제 또 계속 추천드렸다가 잠깐 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주말 사이에 또 이렇게 완벽하게 또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금 역시 비트코인과 원화 알트코인을 현재 시점부터 사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더욱더 좋은 가격에 사고 싶다면 어쨌든 비트코인이 지금부터 단기적으로는 매도 구간에 들어가니까 제가 조금 지지선까지 빠질 수 있다, 계속 그렇게 매도 물량들이 계속 괴롭힐 겁니다. 그러면 알트코인들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 조금씩 흐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기다렸다가 잡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도 역시 지금은 비트코인과 탈비트와 움직임이 아니라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포함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재진입을 여부를 따진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렇게 비트코인 조정과 함께 비트코인 캐시가 좀 떨어졌을 때 가격이 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지금 제가 52만원 이전의 매수를 다 도와드렸고 기회를 딱 짚어드렸기 때문에 굳이 평단가를 높여가는 작업을 하실 필요는 없겠죠. 이제 매도를 하신 분들, 익절을 하신 분들이 재진입을 한다고 한다면 참고하시라 라는 정도의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 코인 마켓캡 외에 마켓캡 사이트를 보면은 당연히 지금 이제 뭐 비트코인도 그렇고 비트코인 캐시 때문에 이제 더 큰 영향이 있었겠지만 마켓캡은 드디어 다시 또 오랜만에 2,100억 달러를 돌파를 했다. 계속 2,000억 달러 초반을 아슬아슬하게 지키면서 뭐 2,050억 달러 왔다리 갔다리 했었는데 확실히 마켓캡 시총이 전체가 다 늘어났고요. CGI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시 280포인트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300포인트 정도는 넘어줘야 됩니다. CGI 같은 경우에는 어서 빨리 300포인트 정도 넘어줘야 되는데 충분히 금방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이다. 자, 279포인트 넘어갔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계속 확 줄어들었죠. 54, 55 왔다 갔다 했는데 시총도 늘어나면서 CGI도 조금 회복하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꽤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굉장히 언제든지 뛸 수 있는 지금 예열 준비 상태가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비트코인 캐시가 작년과 같이 비트코인 캐시 이슈가 끝나고 나면서부터 그 자본도 그렇고 이 코인에 대한 이슈몰이가 다른 코인들로 관심이 분산되고 비트코인이 확실히 가격적으로도 매김을 한다면 바로 전체적인 회복 장세가 바로 시작되리라고 보여집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더욱더 50포인트를 향해서 더 내려가게 되겠죠. 그리고 드디어 비트코인 파이렉스의 마진 비율을 보시면 제가 방송에서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이제 숏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35,000, 3만, 29,000대까지 왔었죠. 그래서 곧 다시 숏과 롱의 우위가 서로 바뀔 것이다. 자, 오늘 보니까 드디어 어떻습니까? 롱에 대한 어떤 비중이 좀 더 많아졌다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비트코인의 보조지표 중에서 또 하나 이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도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 이내에 다 속해져 있으면서 크게 외형적으로도 뭐 문제가 되는 것들만 없다. 그리고 프리미엄이 이제 점점 많이 눈에 띄게 막 고프리미엄이 붙은 것들 많이 없어졌죠.
아이콘 같은 경우에 10.63%인데 역시 이것은 국내 시장의 시세 이상 현상이 나타나는 거래소 지갑을 막아놓은 거래소에 아이콘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 전체 평균값을 올리니까 프리미엄이 더 붙은 것처럼 보이겠죠. 비썸에 아이콘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보조지표도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시나리오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기존 메이저 거래소 그리고 원화 중심의 트레이딩을 집중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적으로도 이제 좀 공격적인 투자는 되겠지만 캐셔레스의 캡 그리고 코인빗의 덱스 모두 2.5배 또는 뭐 2배 가까운 수익들을 뽐내 성공을 했고, 이제는 그 익절을 한 것을 가지고 바로 뭔가를 하기보다는 조금 시점, 이제 추이를 좀 쉬면서만 모니터링을 하면서 재진입 여부를 볼지, 아니면 다른 또 움트려고 하는, 움직임이 이제 위로 솟구치려고 하는 코인이 있는지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비썸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업비트를 더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연 이제 11월 5일인 이 시점에서 과연 남아있는 2달 사이에 이제 어떤 카드를 꺼내 갖고 올 것인가. 아무 일도 없을 수도 있고요.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뭐 뻔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좀 무슨 일이 있을 거라는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고, 그것은 9월달, 10월달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규 재개, 그 문제가 제일 크죠. 업비트는 지금 그거 하나 말고 그거 하나 바라보고 있고, 그거 하나 말고는 전혀 문제가 없고 여전히 명실상부히 세계 최고의 거래소, 국내를 대표하는 거래소 한 곳이 맞습니다. 입출금 문제도 깔끔하고 뭐 오류나 이런 건 누구나 다 모든 이런 IT 기계적으로 만든 프로그램이 되고 인터넷과 관련된 것은 그런 건 있을 수가 있는데, 정말 중소형 거래소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UI도 그렇고 편의성, 그 다음에 사토시 마켓의 접근성 등등을 봤을 때 업비트가 정말 돈을 정말 많이 쓴 투자를 한 티가 나죠. 그렇지만 신규가 어쨌든 문제가 없어지고 다른 곳에 유동자금이 많이 지금 빨려 나가 있는 상태다라는 것, 그게 굉장히 뼈 아픕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정부의 기조가 좀 달라지는 듯한, 그러니까 신규 재개와 일반 1금융권과 거래소 간의 커넥션을 이제 뒤에서 하지 말라고 했던 것들이 드러났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돈 터치하는 쪽으로 간다고 해서 캐셔리스트의 지금 저 상승도 원화가 다시 잘 풀렸기 때문입니다. 원화가 막혀서 굉장히 망해가고 있다가, 뭐 그것만 이유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로 원화 입금이 막혔다가 모아카드라고 하는 선불 충전식 카드를 내놨다가 또 금방 그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시작한 지 뭐 한 3여일 만에 그걸 안 된다고 또 원화 입금이 막혔다가 이번에 농협인가요? 어디랑 뚫어가지고 무제한 금액 상관없이 무제한 입출금 가능하도록 하면서 저런 것들이 이제 빵빵 터트리는 것이 연계가 됐습니다. 캐셔레스트도 그렇고 코인빗은 원래 뭐 잘 되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 정부의 기조가 일단 중소형 거래소, 좀 압박이나 덜 견제했던 중소형 거래소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업비트의 이제 가장 관건이죠. 그게 가장 큰 호재가 될 겁니다. 가장 큰 호재가 될 것이고, 그게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올해는 뭐가 없다라는 건데, 결국 업비트에서도 그 문제를 안 해결할 수가 없고, 결국은 그것은 시기 문제, 올해 아니어도 당연히 조금 막연하겠지만 내년엔 당연히 열리겠죠. 하지만 저는 올해 남은 2달 안에 업비트에 있어서 좋은 소식이 전해질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월요일 방송, 오늘 거의 뭐 수익 인증 위주로다가,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통해서 제가 트라이 하도록 요구를 해드렸던 것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의 시드가 도움이 됐었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부, 2부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더 좋은 정보와 또 매수 추천할 수 있는 코인들을 잘 갈무리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추세 매매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코인업TV의 정재민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